72세까지 세계를 떠돌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이 영상은 아내를 위해 한국 땅을 밟은 독일 남성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인생 꿈꾸신 적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클라우스 하펠의 한국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클라우스 하펠입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군사 자문관으로 일했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유럽 그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은 제게 가깝고도 먼 나라였어요. 그 나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아내 안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5년간의 항암 치료를 견뎌낸 아내가요. 의사가 완쾌 판정을 내린 날 밤이었죠. 우리는 맥주 한 잔으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갑자기 왜? 그냥 직감이야. 그 나라가. 궁금해. 직감이라니요.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저는 논리적 이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돌아온 아내의 말이라면 달랐죠. 다음 날 바로 여행사에 갔어요. 한국 여행 상품 있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브로셔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사진 속 도시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어쩐지 따뜻해 보였어요. 며칠 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국을 잘 몰라.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잖아. 베를린에서 인천까지는 11시간.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죠.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뭘까?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들이 첩첩이 이어져 있고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독일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죠. 드디어 왔네.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여행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저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 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느낌, 막연하지만 확신에 찬 그런 예감이었죠. 제2장 인천공항에서 무너진 고위직의 자존심.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가 환한 미소로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항 직원도 아닌 자원봉사자가 외국인을 이렇게 반겨준다니요. 그리고 표지판들을 보세요.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노인들을 배려한 큰 글씨,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안내까지 세심했죠. 캐리어가 무거워 보였는지 20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죠. 잠깐. 나는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 청년의 자연스러운 친절에 당황했던 거예요. 독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제가 20대 청년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제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이 말이죠. 어디까지 가시나요? 고맙네. 결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한국은 누가 먼저 대접받는 나라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을 먼저 챙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묻어났거든요. 지하철 표를 사는 것도 신기했죠. 70세 이상은 무료라고요? 안나는 아직 67세여서 해당은 안 됐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저희가 외국인이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참 이상한 나라야. 제가 중얼거리자 아내가 대답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하다고요? 독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나요?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인간적이었죠. 숙소에 도착한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면서도 웅장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죠. 바쁘게 지나다니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 여행, 예상보다 훨씬 특별할 것 같아.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한국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종로 3가 쪽을 걸어 다니다가 안나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봤어요. 독일에서도 겨울이면 예전에 다친 무릎이 쑤셨거든요. 그런데 안나는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독일에서 병원에 가려면 먼저 주치의 예약부터 잡아야 해요. 그것도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요. 혹시 한국도 그런지 걱정이 됐습니다.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거기 보이는 건물이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이라고요? 간판도 소박하고 큰 병원도 아니었는데 정말 급하게 봐줄까 싶었어요. 접수 창구에 가서 말했죠. 아내 무릎이 아픈데 응급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바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도 말이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안나 무릎을 살펴봤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간단한 검사도 했죠. 염증이 조금 있네요. 주사 한 대 놓고 약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주사 놓는 시간 포함해서 진료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1층 약국에 갔어요.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독일이라면 보험이 있어도 상당한 비용이 나왔을 텐데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요? 유로로 환산하면 10유로 정도였어요. 너무 싸서 제대로 들었나 싶어 다시 물어봤죠. 정말 15,000원 맞나요? 네, 외국인이시라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이 정도예요. 건강보험 없이 이 정도라니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3시 37분 도착부터 끝날 때까지 정확히 37분이 걸렸네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미 무릎이 훨씬 나아졌다며 웃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독일에서는 예약부터 진료까지 최소 며칠이 걸려요. 응급실도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37분 만에 모든 게 끝났단 말이죠.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네요. 안나도 놀라워했어요. 빠르면서도 정확했거든요. 의사는 친절했고 시설도 생각보다 깔끔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안나와 대화를 나눴어요. 독일보다 훨씬 효율적이네. 맞아요. 그런데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해요. 안나 말이 맞았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친절했고 의사도 충분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대충 대하지도 않았고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들려온 말이 어서 오세요. 였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것 같은 따뜻한 인사였어요. 커피를 주문하며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응대했어요. 특별히 친한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나갈 때도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간 근무하는 젊은 직원도 똑같이 인사했죠. 피곤해 보였는데도 말이에요. 이곳은 베를린과 다르네. 베를린에서는 직원들이 무뚝뚝해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문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였는데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가서는 계단까지 들어드렸죠. 할머니는 연신 고마워하셨고요. 안나가 제게 말했어요. 지금 본 게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었어요. 계속 관찰해보니 이런 일은 일상이었거든요. 누군가 앞에 서면 먼저 나가라고 양보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드는 사람을 기다려주고요. 이곳은 기술보다 태도가 앞선 나라야. 제가 안나에게 한 말이었어요. 서울은 확실히 최첨단 도시였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가능했고 지하철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머니는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건 김치예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거고요. 맛도 설명해 주시고 먹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조금 매우니까 처음엔 이 정도만 드세요라고 조언까지요. 계산할 때 또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쌌거든요. 관광지가 아니라서 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관광지라고 바가지 씌우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오후에는 남산을 산책했어요. 산책로에서 만난 한국 할아버지는 영어로 길을 알려주려고 애쓰셨어요. 발음이 서툴러도 끝까지 설명해 주셨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안나와 이야기했어요. 베를린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알 것 같아 뭐요? 사람 냄새 따뜻한 인간미.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이익보다는 배려를, 효율보다는 정을 우선하는 문화가 곳곳에 스며 있었죠. 독일도 예전엔 이랬을까? 안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렸죠. 효율성과 시스템만 남기고 인간적인 따뜻함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첨단 도시이면서도 사람다운 마음을 지키고 있었죠. 이게 바로 안나가 이 나라의 매력을 느낀 이유일까요? 안나가 무릎 치료받는 동안 저는 혼자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종로 뒷골목을 걷다가 종로구 노인복지관이라는 건물을 발견했죠. 노인복지관이라 독일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보통 을씨년스럽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관부터 밝았어요. 알록달록한 포스터들과 웃는 얼굴 사진들이 벽에 가득했죠. 들어와도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어요. 외국인이신가요?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복지관을 안내해 주시더군요. 1층은 식당, 2층은 운동시설, 3층은 교육실. 이 시설 모두 무료인가요? 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정말요? 이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고요? 2층 체육관에서는 탁구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지하게 경기를 하고 계셨죠. 저도 모르게 가서 구경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한 할아버지가 손짓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와서 해봐요. 결국 라켓을 잡게 됐어요. 30년 넘게 차관과 국방장관들을 상대했던 제가 말이죠. 탁구채를 잡은 게 언제 적인지도 기억 안 났어요. 서브 먼저 하세요.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기다려주셨어요. 공을 쳤는데 네트에 걸렸죠. 부끄러웠어요. 천천히 천천히. 할머니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말이죠. 30분쯤 쳤을까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3층에서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옛 노래를 배우고 있었죠.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죠. 옆자리 할머니는 천천히 발음을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서 500원의 식사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500원이라니요. 독일 화폐로 30센트 정도였어요. 외국인도 먹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밥과 미역국이 나왔어요.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드셨어요. 독일에서 오셨어요? 파편적인 영어로 대화했어요. 할머니는 6.25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항상 웃으셨어요. 독일 좋은 나라 우리도 잘 살게 됐어요. 김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 할머니는 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밝으시다니, 그리고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이 나이에 내가 누군가와 처음을 겪다니. 독일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거의 없었어요. 정해진 사람들과만 일하고 만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후에는 스마트폰 교실도 구경했어요. 70대 할머니들이 카톡 보내는 법을 배우고 계셨죠. 서로 모르는 기능 알려주며 킥킥거리셨어요. 어려워도 배워야죠. 손자들이랑
연락하려면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 가족과 소통하려는 마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노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공간이었죠. 혼자 계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가족 같은 곳이고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독일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은 다른 차원의 배려가 있었어요. 시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주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가 봅니다. 제6장 전직 고위자가 처음으로 적은 손편지 복지관에 나간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이제는 정말 단골이 됐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먼저 인사도 해 주셨거든요. 클라우스, 오늘도 왔네요. 이제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됐어요. 발음이 서툴지만 할머니들은 박수까지 쳐주셨죠. 마지막 날이라는 걸 말하지 못했어요. 내일 독일로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말이에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박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클라우스,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거예요? 내일 독일로 돌아갑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아쉽다는 말씀들이 쏟아졌죠. 벌써 가신다고요? 더 있으면 안 되나요?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해 주셨어요. 저 같은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오후에 탁구를 치다가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편지 한 장 써주시면 안 될까요? 편지요?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적어주세요. 우리 복지관 게시판에 붙이려고요. 편지라니요. 군사 보고서나 공문은 수없이 썼지만 이런 편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방장님이 원고지를 가져다 주셨어요. 30년 넘게 키보드만 두드렸던 제가 손으로 편지를 쓰게 됐네요. 첫 줄부터 막혔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공문서에 익숙한 저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 쓰기는 어려웠거든요. 할머니들이 둘러싸고 지켜보셨어요.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죠. 결국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나는 잊고 있던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공존에 대해, 존중에 대해 어려운 말은 피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적었죠. 나는 고위공직자였지만 이곳에서야말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독일에서는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봤는데 한국에서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았거든요. 편지를 다 쓰니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들이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이런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복지관에 와서 여러분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어요. 독일에서 국방장관들과 회의했던 것보다 이곳에서 할머니들과 김밥 먹었던 게 더 가치 있었으니까요. 편지를 방장님께 드렸어요. 게시판에 붙여준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제 글이 한국 어딘가에 남겨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클라우스, 독일 가서도 건강하세요. 다시 꼭 오세요. 하나씩 인사를 드리며 복지관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이런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복지관 앞에서 돌아보니 할머니들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드렸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안나에게 편지 얘기를 했어요. 편지를 썼다고요? 클라우스가요? 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손편지를 쓴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 처음 써봤어. 뭔가 변했네요. 한국에 와서 안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분명히 변했어요. 더 인간적이 됐다고 할까요?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됐달까요? 그 편지는 지금도 종로구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있을 거예요. 전직 독일 국방부 고위자가 손으로 쓴 첫 번째이자 마지막 편지가 말이죠.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짐을 다 쌌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싫었거든요.
한 곳만 더 가볼까요? 안나가 제안했어요. 남산 북촌 한옥마을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안나는 유난히 많이 웃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손을 흔들고 가게 아주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고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요. 그냥 행복해서요. 행복하다고요? 떠나는 날이 행복할 수 있나요?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로 난 골목길이 아름다웠죠. 관광객들도 있었지만 아직 조용했어요. 안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요. 골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려는 것처럼 여기 참 좋네요. 옛 우물 앞에 잠시 앉았어요. 안나는 우물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클라우스네. 여기 마음에 드나요? 당연히 좋아요. 평온하고 아름답고. 저도 여기가 좋아요. 안나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작은 전시관에 들어갔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곳이었죠. 한복 체험도 있어서 안나가 한복을 입어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한국 아주머니가 웃으며 카메라를 들어주셨어요. 안나는 살짝 부끄러워하면서도 환하게 웃었죠. 이 옷 정말 편해요.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한복을 입은 안나를 보니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다시 걸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 작은 찻집 앞에서 안나가 멈춰 섰어요. 여기 앞 길이 참 예쁘네요. 정말 그랬어요. 완만한 내리막길에 한옥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죠. 나무들도 우거져서 그늘이 좋았고요. 여기가 좋아요. 안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엇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고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나의 눈이 진지했죠.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안나는 주변을 한번 더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아침마다 산책하고 찻집에서 차 마시고 그런 삶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꿈꿀 수는 있죠. 꿈이라고요? 그럼 그냥 꿈에 그칠 건가요? 그래, 우리 여기서 남은 시간을 써보자. 제가 말했어요. 저도 놀랐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요? 한 나라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나도 이제야 알았어. 안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걸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한옥마을을 뒤로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항공편을 취소했어요. 대신 한 달 더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알아봤죠. 종로 근처 작은 원룸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안나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야. 그리고 새로운 삶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독일에서의 1년보다 값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옥마을로 다시 갔어요. 어제와 같은 길을 걸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 사람으로 걷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안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말이죠.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종로 근처의 작은 원룸을 빌려 6개월 연장을 결정했죠. 인생에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게 처음이었어요. 아침마다 복지관에 나갔어요. 할머니들은 제가 안 떠났다는 걸 알고 무척 기뻐하셨죠. 클라우스, 정말 안 가셨네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가요?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였거든요. 매일 탁구를 치고 노래교실에도 참여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죠. 발음이 어려웠지만 할머니들이 끈기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나는 전통 자수반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늘 사용법도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죠. 오늘은 나비를 수놓았어요. 안나가 자수 작품을 보여줄 때마다 뿌듯해했어요. 이런 모습은 독일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에는 남산을 산책했어요. 벚꽃 시즌이 되니 정말 아름다웠죠. 독일 사람들이 왜 한국 벚꽃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안나는 매일 감탄했어요. 꿈만 같다고 하면서도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의료보험도
신청했어요. 6개월 이상 머물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독일보다 훨씬 간단했고 빨랐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웃음으로 소통했죠. 김치 담그기도 배우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클라우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매웠지만 이제는 매운맛의 매력을 알았어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도 열렸어요. 젊은 강사가 와서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죠. 저도 몰래 듣고 배웠어요. 할아버지, 유튜브로 독일 뉴스도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었죠. 독일이 그리울 때 인터넷으로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독일이 그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생활이 더 충실했거든요. 매일이 새롭고 따뜻했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 방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클라우스 씨, 우리 복지관 홍보대사 하실래요? 홍보대사요? 저 같은 외국인이요? 독일에서 오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감사해요. 정말 영광이었어요. 제가 독일인이라는 게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예요. 6개월이 지났지만 독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고향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마지막 나레이션을 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나는 클라우스 하펠입니다. 독일 국방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노년의 평화는 한국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권력과 지위보다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효율보다는 배려와 정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죠.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두렵지 않은 나라, 나이 들어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은퇴와 노화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70세에 탁구를 배우고 80세에 스마트폰을 익히는 할머니들을 보며 깨달았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한국 고마운 나라입니다. 저와 안나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 앞으로도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인으로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